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2018년도 2사분기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심포지엄의 사를 맡은 LG화학의 진두호 PM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본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학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MRI를 통한 무릎 병변의 진단 및 치료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의 한승범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승범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및 과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보험이사, 그리고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학술이사 등 국내외 유수의 정형외과 학회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Q&A는 강의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항상 뵙던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진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지금 오전에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LG화학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는 OA에 있어서 MRI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그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서 과연 OA에서 MRI를 찍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비용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OA에서 MRI는 어떠한 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가능한 한 그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OA의 그 디지즈 버든은 잘 알려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연령에 70에서 80%가 이완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도 4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한 그 OA의 패소 메커니즘 그리고 OA에 있어서 MRI의 역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그 메니스커스나 리가먼트 인저리보다는 본 메로우 리전,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루트 티어, 그 다음에 송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스폰서를 위한 강의로 그 비스코 서플리먼트에 대해서 OA의 치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A의 패소피지올로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그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골이 닳아지는, 즉 카틸리지 매트릭스가 로스되는 그러한 패소 메커니즘인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그 OA의 진행에 있어서 서브콘드랄 본의 변화, 나중에는 이제 피크닝이 오는데요. 서브콘드랄 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쩌면 카트리지의 손상보다도 서브콘드랄 본의 변화가 먼저 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본 메로우 리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주말에 있을 그 개원이 오프라인 심포지움에 다시 한번 우리 한혁수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테오파이트, 시노피알 하이퍼플라지아 등이 이제 일어나는 패솔로지 현상들이죠. 여기에는 많은 세포들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왼쪽 그림은 정상 관절의 모습이고 히스톨로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OA가 진행된 그 관절의 히스톨로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변형된 그 오스테오사이트가 보이고요. 콘드로사이트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콘드로클라스트라는 좀 변형된 오스테오클라스도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A에서 MRI를 찍는 것은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해상도가 높은 특히 3.0 테슬라의 MRI를 찍게 되면은 아티큘라 카트리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얼리 OA 또는 그 콘드랄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겠고요. 메니스커스와 사이노비움, 리가먼트를 잘 볼 수가 있고
가장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서브콘드랄 본의 체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매로우 리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본 매로우 리전은 뭘까요? 그리고 본 매로우 리전 MRI에서 흔히 보시죠. 굉장히 많은 그 OA 환자들이 특히 초기 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추럴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다음에 본 매로우 리전은 폐인과 관련이 있을까? 또는 본 매로우 리전은 카트리지 로스와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 문헌을 좀 고찰해봤고 또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관절염에서 아주 큰 저널이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앤 카트리지라는 잡지를 보면은 굉장히 본 매로우 리전에 대한 그 연구가 엄청나게 퍼블리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최근에 들어서 MRI를 많이 찍으면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로우 리전이란 그 MR 이미지, T2 weighted fast suppression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리전이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그런 리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리전을 우리가 본 매로우 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건 뭘까요? 이것은 본 매로우 이데마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보고 저널들을 보면서 점점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게 완전히 밝혀진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카트리지는 페인의 소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트리지에는 노시셉티브 리셉터가 없죠. 신경 통증을 못 느끼고. 그래서 본 매로우 리전, 서브콘드랄 본에서도 페인을 많이 느끼고 이것이 그 페인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본 매로우 리전은 무엇인가 해서 토탈리 할 때 연구자들이 이런 자네티 이런 사람들이 본 매로우 리전이 있는 부분을 히스톨로지 스페시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이데마가 아니라는 거죠. 노멀 티슈가 대부분이고요. 패티 매로우가 53%, 그다음에 뭐 인텍트 트라베큘러 본이 16% 보이고 블러드 베셀이 2% 보인다. 이건 정상 조직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스몰 포션, 그 굉장히 MRI에서는 크게 보이는 본 매로우 리전 중에서 일부만이 심한 그 아브노멀 파인딩을 보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 11% 정도인데 네크로틱 또는 리모델링 되고 있는 트라베큘레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또는 그 본 매로우의 파이브로시스, 매로우 이데마는 4%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매로우 블리딩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아브노멀 파인딩이 복합된 재미있는 리전이고요. 특히 전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분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이데마의 소견은 아니라는 게 이 저자들의 주요한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변화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가 있습니다. 395명의 OAG의 환자들을 이 시리얼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큰 펀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본 매로우 리전 환자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머저리티 대다수의 환자들이 리그레션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요. 카트리지와는 다릅니다. 카트리지는 한 번 생기면 잘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죠. 근데 본 매로우 리전은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좋아지더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매로우 리전이 없거나 없어지는 사람들은 OA가 잘 프로그레션하지 않는다. 또는 카트리지 리전이 잘 프로그레션하지 않는 것과 위험성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고요. 반대로 본 매로우 리전이 새로 생기거나 프로그레션하는 경우는 카트리지 로스가 프로그레션할 수 있는 그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가 대부분의 BML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한다. 다만 나빠질 때는 예후가 안 좋을 걸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에서 페인과 많이 연관이 되더라 하는 것은 뭐 이 연구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스타디를 했습니다. 본 매로우 리전이 왜 페인을 호소할까? 트라베큘라의 마이크로 프랙처 때문에 프랙처에서 오는 페인일까? 그래서 이런 니디라는 분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펑셔널 히스톨로지를 연구한 건데요. 전자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증가돼 있더라. 그 본 매로우 리전에요. 그다음에 뉴로널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테인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인과 연관돼 있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타볼릭이 증가되어 있으면서 페인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는 그런 영역이다, 지역 리전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더욱더 이제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얼라이먼트가 나쁜 사람들, 우리가 뭐 오스테오토미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BML이 프로그레션하는 경향이 있고 페인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뭐 예상할 수 있는 예측되는 결과지만 그런 연구를 발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메니스커스 패솔로지도 또 BML과 연관이 있더라. 모스트 스타디라고 상당히 그 대규모 멀티센터 OA 스타디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30개월 이상 팔로우 해봤더니 메니스커스 패솔로지가 있는 분들은 그 BML이 생기거나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 BML과 프로그레션 오브 OA를 이런 또 저널을 보니까 이거 다 대부분의 저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본메로우 이데마 또는 BML은 그 스트럭처럴 디터레이션 OA에서 그 구조적인 변화의 리스크 팩터이다. 그리고 리멀라이먼트와 연관이 있더라. 그리고 페인과도 연관이 있더라. 이런 것이 이제 정리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ML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역적인 변화로 볼 수 있고 페인과 연관이 돼 있고 증가된 메타볼리즘이고 OA에 특별한 롤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이것이 OA 프로그레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외래에서 많이 보시는, 저도 많이 보지만 그 메디알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혼의 루트 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후프 텐션을 잊어버려서 메니스커스가 익스트루전 되면 후프 텐션을 잊어버림으로 그 메니스커스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웨이트 베어링 뷰를 찍어보면은 MMPT가 발생하자마자 이미디에이트하게 조인트 스페이스 네로잉이 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디제너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어떤 저널에서는 책에서는 메디알 컴파트먼트 OA의 스타팅 포인트이다,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MRI 속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날 이미지에서 포스테리어 루트가 이렇게 단절돼 보이고요. 라테랄 세지탈 뷰에서는 그 메니스커스가 보이다가 이렇게 딱 없어지는 고스트 메니스커스라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관절경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루트가 뽑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교과서적으로는 아직도 증상이 있어도 인플라메이션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콘서버티브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인플라메이션의 감소와 함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콘서버티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그룹에서는 영 페이션트 50대 초반에 영 페이션트의 프레시 리전에 대해서는 얼리 리페어를 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걸 2010년도 벌써 8년 됐네요. 그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일산백병원의 나경욱 교수님이랑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MPT가 있는 사람들을 파시알 메니스토미를 한 다음에 5년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55, 56, 67 이런 많은 사람들이 페인도 없어지고 증상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팔로우업 해봤더니 35%의 환자들이 OA가 프로그레션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적은 빈도고요. 아마 더 팔로우업하면 이 빈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리페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김진규 교수님은 잘 리페어야 하고 풀아웃하고 또 리페어했더니 한 93%에서 MRI 힐링을 보였다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하셨지만 본인도 모든 케이스는 아니고 굉장히 프레시한 케이스에서 한 것을 그 디스커션에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앵커를 사용했더니 50%에서 MRI에 보이는 힐링 레이트를 보이더라 이런 연구를 발표하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MMPT가 있을 때 ACTO는 어떨까요? MMPT가 있으면서 얼라이먼트가 나쁠 때 ACTO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콘서버티브 실패해서 통증이 계속되고 말얼라이먼트가 있으면서 카트리지 웨어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게 없으면 하면 안 되겠죠. 있으면 HTO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욱 선생님이 MMPT에서 HTO를 한 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피 저널에요. 뭐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64세 여자 환자 메디알 사이드 페인입니다. 보시면은 뭐 심플에서도 벌써 KL3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메카니컬 엑시스는 한 4도
정도밖에 바로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그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이것은 그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5도 이상 돼야지 우리가 HTO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MR을 보시면 루트가 찢어져 있고 고스트 메인스 사인도 보이고 있고요. 이미 카트리지가 메디알 쪽에 다 웨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웨이트 베어링 라인을 라테랄 쪽으로 옮겨줬더니 굉장히 증상이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또 비슷한 증상이 생겨가지고 2년 뒤에는 반대편도 수술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해서 5도라는 이런 스트릭트한 가이드라인은 점차 좀 개선하는 의견을 학회에서 내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크는 과거에는 스폰테니어스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오브 니인데요. MRI가 발견되면서 아주 이것도 각광을 받게 된 리전이죠. 과거에는 그 문자 그대로 그 이스케미아에 의한 네크로시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은 네크로시스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연골이 위에 결손돼서건 또 다른 이유에선 간에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라는 설이 대부분이고요. 이건 아마 오스테오페니아와 연관돼 있고 네크로시스의 증거는 없다는 게 최근에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연구를 해봐서 결과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지 이렇게 제가 스타디를 좀 요게 대해서는 좀 익스텐시브하게 해봤는데요. 굉장히 크게 보면 엑스레이는 별 이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페인이 심하고요. 로우 시그널과 주위의 본메롤 리전, 하이 시그널이 보이는 그런 리전이 보이는 게 바로 이 송크. 한번 보면 누구나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송크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잘라봤습니다. 잘라봤더니 그야말로 그 네크로틱 본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게 지금 켈루스거든요. 프랙처와 켈루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크로시스가 아니라 이스케믹 네크로시스가 아니라 인서피션시 프랙처라는 것을 그 뒷받침할 수가 있었죠.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특징적으로 카트리지가 구들장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밑에 본이 죽어 있고요. 심플에서는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생깁니다. 딤플링이 생기죠. 토탈리 하면서 스페시멘 뜯어봤더니 마찬가지로 켈루스 포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처 라인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송크고요. 비슷한 케이스죠. 이렇게 네크로시스 요거는 했지만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유니니 압스로플라스티로 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연골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연골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켈루스죠. 그래서 역시 인서피션시 프랙처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젊은 남자의 경우 포컬한 리전인데 증상이 있습니다. 리커런트 이피전이 있고요. 메카니컬 액시스는 구도 바로스 돼 있습니다. 유니 컴파트먼탈 아스로플라스티도 할 수 있겠지만 젊은 남자이고 몸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환자를 이제 저는 HTO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카트리지와 서브콘드랄 본이 들떠 있고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HTO 하고 이게 이제 처음 리전이고요. 이건 큐레팅한 다음에 사진이고 마이크로 프랙처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에이믹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좀 리전이 크기 때문에 라테랄 쪽으로 70% 이상 좀 많이 75% 정도로 많이 웨이트를 시프트 시켜줬습니다. 3년 뒤의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그 크레이터가 완전히 파이브로스 카트리지로 잘 덮여 있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잘 파이브로스 카트리지로 리제너레이션 돼 있고 환자의 증상도 굉장히 좋았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BML의 패소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머저러티 오브 서브콘드랄 BML은 리그레션이나 리저널레이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때는 증상도 같이 이조인트 페인이나 이퓨전도 같이 좋아지는 소견을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과 OA의 프로그레션과 BML의 프로그레션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MPT, 루트티어는 이니셜 트리트먼트는 특히 노년층에서는 콘서버티브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증상이 계속될 때는 오스테오토미나 증상이 되면서 OA가 프로그레션 한다면 유니 컴파트먼탈 아스로플라스티 같은 옵션을 선택해 봐야겠습니다. 송크, 스폰테니어스 오스테오 네크로시스는 오스테오 네크로시스는 아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브콘드랄 본 인서피션시 프랙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트리트먼트는 환자의 증상, 그다음에 리전의 위치, 사이즈에 따라서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연결해서 시노비안에 대한 말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겠죠.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스코 서플리먼트 OA 이것은 왜 하는 걸까요? 이런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드로 프로텍션, 그다음에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 신세시스, 그다음에 서브콘드랄 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그러고요. 루브리케이션과 프릭션 같은 그런 메카니컬 이펙트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OA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메디에이터들을 감소시켜서 아날제식 이펙트도 일어나고요. 또 안티인플라메토리 이펙트도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콘드로 프로텍션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저널을 보니까 슬관절에서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쓰는 주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콘드로 프로텍티브가 한 64%로 메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다, 이런 연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뭐냐 해봤더니 NSAID의 사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인트라아티큘라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양을 줄이더라.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이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에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조류의 닭 벼슬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퍼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시노비아나 이런 그 박테리아 퍼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1세대는 로우 몰레큘라 웨이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고요. 2세대는 하이 몰레큘라 웨이트. 지금 시노비안 같은 3세대는 크로스 링킹을 일으켜서 분자량을 좋아하고 많이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좀 더 비스코 일라스틱하게 만든, 비스코시티를 증가시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분자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분자량도 늘어나고, 또 그 물성,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비스코시티를 가진 그런 물성을 갖게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연구이고요.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되면은 몰레큘러 웨이트가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링크드 HA와 논 크로스 링크드 HA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인데요. 그 크로스 링크드 HA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론적인 근거와 같이 훨씬 더 경과가 좋았다는 그런, 이게 이제 크로스 링킹이고 이게 논 크로스 링킹인데요. 더 그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그런 연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인젝션 크로스 링크드 HA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더 좋았다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크로스 링크드 싱글 인젝션 HA에서 더 임상적 결과가 좋았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이프티 면에서도 과거에 그 HA를 하게 되면 드물게, 흔하진 않지만 그 어드버스 스킨 리액션이나 또 관절의 발적이나 종착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뮤라인 그 스페시멘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훨씬 더 크로스 링크드 싱글 인젝션 HA에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다른 그런 HA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장점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기 때문에 여러 번 비슷해서 맞게 되면은 환자가 자꾸 드롭아웃돼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데요. 이런 또 그 싱글 인젝션은 그 6개월 동안은 한 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봐도 굉장히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는 좋고 6개월만 되면 와서 꼬박꼬박 다시 놔달라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클리니컬 에피커시는 이렇게 한 번 맞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죠. 근데 이건 이렇게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어드밴티지는 시노비안의 키 어드밴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세라피틱 이펙트가 있습니다. 특히 콘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가장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인 리더션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스 임팩트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가 좋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싱글 인젝션 시노비안이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보험 적응증 가이드라인은 아마 여러분께서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Q&A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보입니다. 외상후 헵마스로시스에서 MRI의 인디케이션은, 이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요, 헵마스로시스가 있으면서 그 물론 이제 옵저베이션하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MRI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헤마스토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도, 그러니까 리커런트 말고요, 외상에 의한 헤마스토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도 급여의 적응증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메디알 피모랄 컴포넌트의 송크에서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으면 HTO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너무 사이즈가 큰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라테럴 쉬프트를 해서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와 같이 대부분의 송크가 있으면서 바루스가 있고 또 증상, 페인과 이퓨전 등이 있다면은 HTO는 아주 매우 좋은 인디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송크의 크기에 따라 HTO랄지 UKL할지 결정하나요? 또는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아마 클리어한 앤서는 저도 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프랙티스에서 송크에 있어서 HTO 할지 UK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요.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나이를 보죠. 나이를 보고 나이가 젊고 액티비티가 많은 특히 남자분의 경우는 좀 더 오스테오토미 쪽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나이가 좀 많거나 여자분들의 경우는 UK 쪽을 선호하고 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어도 UK 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송크가 좀 크기가 이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송크가 이렇게 디퓨저하게 미디얼 콘다일을 다 침범한 경우에는 HTO보다는 UK나 또는 아주 큰 경우에 또 넓이도 넓고 깊이도 깊은 경우에는 UK도 스테빌리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그 수술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브콘드로플라스티 for treating bone marrow lesion은 그 최근 저널에서 보고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본메로우 리전이 아직 잘 이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본그라프트라고 뭐 결국은 다른 뭐 줄기세포나 이런 걸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어서 좀 더 그 다른 사람들의 결과나 이런 그 임상 결과를 지켜보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분야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페이버러블한 리절트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티비알 오스테오토미 대학병원은 삭감 안 되나요? 삭감됩니다. 저희도 그 뭐 각도가 적다 그래서 삭감된 것도 있고요. 미세 천공술은 아까 그것은 저는 삭감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 정도 콘드랄 디펙트가 있으면 그 급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거 삭감됐다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 학회에서 같이 노력해서 심평원에 건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마 그 의보 인정 기준 다른 관절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스폰서 측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무릎 이외의 관절에도 HA가 보험 급여 기준이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회 5회 무릎 이외의 관절. 예, 3회 5회 제형에는 어깨도 되는데요. 이제 다만 네. 무릎처럼 이제 웨이트 베어링이 안 되니까 6개월 무릎은 6개월이지만 어깨는 한 평생 한 주기만 의료보험에서 인정되고 있고요. 시노비안도요. 시노비아는 아직 어깨. 그렇죠. 예, 아마 제가 말듯이 그 1회 주는 그 시노비안 주사제는 무릎에만 인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전 진료하시고 점심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요. 아무쪼록 그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의 그 진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강의 주제가 너무 좋고 또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다 보니까 또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18년도 2사분기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2심포지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한승범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는 비모보, 히로한 플러스, 그리고 시노비안 등 관절염의 비술적 치료약제부터 미세천공시 연골 결선 부위에 부착하는 콘드로 가이드까지 다양한 정형외과 영역의 제품을 통하여 찾아뵙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업데이트된 학술 자료와 또 차별화된 제품으로 솔루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